투데이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이제 오늘 오전이죠. 네. 정부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일주일 정도 더 연장한다고 그렇죠. 했어요. 이제 네. 다행히 뭐 3단계로 가는 그런 상황은 좀 피한 것 같은데 이게 또 국내 증시도 흐름에 영향을 미치겠죠? 오늘은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호재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뭐 해외 이슈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사실상 뭐 이제 제로금리 수준을 상당 기간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화했죠. 그쵸. 오늘은 이제 평균 뭐 물가 목표제라는 새로운 이제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물가가 2%로 올라가더라도 그동안에 이제 연준의 관행처럼 물가에 연동해서 금리를 기계적으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신흥국 증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호전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만들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행히 어제 이제 440명을 이제 넘어가면서 이게 주말을 지나면서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들을 네, 많이 하셨을 네. 텐데 오늘은 다시 한번 370명대로 좀 줄어들면서 확진자에 대한 이제 부담이 약간 좀 완화됐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2단계를 일주일 연장한다라는 거 이제 속보가 나오기 전에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 시행은 없다라고 제가 이제 단언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나온 정부의 어떤 대언론이 이제 발표된 데이터라든지 정부의 이제 방향성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보면 나름대로 저는 이제 확신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3단계 거리두기로 갈 거였으면 벌써 이번 주에 이제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사실상은 3단계 거리두기에 준하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강화가 각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진행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3단계를 공식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이제 파급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진입하는 건 정말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정책을 세워놓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어제 또 2.5단계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5단계 거의 뭐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정부나 이제 지자체의 방역 수준이 2단계가 아니라 2단계보다 더 강화된 2.5단계 수준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기점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던 확진자가 이제 2주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네. 잠복기를 감안하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N차 감염만 잘 차단을 한다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추세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국내 증시의 이제 투자 심리도 계속해서 이제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방송을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주도 섹터 종목들을 계속 주목을 좀 하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2차 전지 그리고 5G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했고 다음 이제 순환매 사이클을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 뭔가를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들 제가 오늘 또 2개 선별을 해왔으니까 끝까지 주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별 이 순환매 장세에서 지켜보면 좋을 업종들까지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봤던 네.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꼽아주셨던 종목인데 유한양행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뭐 시장 대비하면은 유한양행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견조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유한양행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포인트 첫 번째는 바로 기술 이전과 관련된 레퍼런스. 얀센의 이제 기술 이전을 한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랬죠. 글로벌 네. 임상을 진행 중인데 오늘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은 원래 이제 이 레이저 티닙을 개발을 했던 오스코텍의 주가가 급반등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이 얀센으로 다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그리고 내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를 작년에 베링거 인겔하임에 1조 원 넘는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2주 전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쪽에 이제 위장관 질환 관련된 5천억 원의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 아마도 이제 9월 달부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트렌드가 학회에 좀 더 또 주목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매드팩토라든지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9월 내에 이제 시작되는 9월 이제 아마 중순경에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역시나 뭐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시작되지만 이 유럽의 이제 임상 종양 학회 ESMO라고 하는데요. 유럽 종양 학회가 이제 개막이 됐을 때 주목을 한껏 또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한양행이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편견을 가질 필요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총이 네. 뭐 2조, 3조 되는 종목도 얼마든지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좋고 신약 파이프라인에 같이 부각될 수 있는 유한양행 제가 목표가는 이제 매수가는 어저께 67,200원 정도 말씀드렸고요. 목표가는 73,000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이제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25일에 언급해주셨던 이 부광약품인데 목표가 이제 41,500원 그때 제시했는데 네. 터치를 했어요, 매니저님. 네. 요게 이제 오늘 딱 이제 장 초반에 부광약품이 또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네. 오늘은 이제 급등을 한 게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상장과 관련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네. 오늘 장 초반에 44,300원 거의 1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41,500원의 목표가를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이제 이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직전 고점 부근에 이제 매물 저항이 43,000원, 44,000원 구간에 이제 매물 저항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까지 올라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차익을 챙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부광약품 역시도 8월 25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불과 3거래일 만에 오늘 목표가를 터치를 한 거예요. 바닥에서 이제 다른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급등을 할 때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권에 이제 놓여 있는 부광약품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3거래일 만에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수익을 잘 챙기시면 되고요. 만약에 오늘 오전에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못 하신 분들이라면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 구간에서 단기 목표가 대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18일에 언급을 해주셨던 인크로스인데 이 종목도 목표가 52,000원을 또 터치를 했어요. 네, 인크로스를 8월 18일 날 제가 차트를 보면서 빠르게 리뷰를 좀 네. 해드려 볼게요. 8월 18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그날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면서 네. 주가가 이제 제가 딱 장중에 매수한 가격이 거의 최고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다행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틀 동안에 연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리면서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크로스라는 종목이 이제 미디어의 광고 기업인데 인크로스라든지 에코마케팅 그리고 나스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오늘 인크로스가 장중에 지금 10%가 넘는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55,000원을 지금 뚫고 있거든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52,000원 기준으로 하면 15% 가까이 지금 수익 중이고요.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하면 뭐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진행 중이다. 오늘 SK텔레콤 모회사인 SK텔레콤이 자사주 매입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SK텔레콤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인크로스라는 종목은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수혜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인크로스와 SK텔레콤이 이제 협업을 통해서 T딜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를 하반기 때부터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뭐 신고가 랠리 저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목표가는 뭐 상방으로 한 6만 원까지 열어놓고 익절 가격은 52,000원 정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3가지 종목 리뷰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문자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오늘은 0985님의 사연부터 읽어드릴게요. PNT고요, 매니저님. 네. 12,350원의 비중은 20%.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PNT 뭐 매수 단가를 보니까 아마도 영민한 투자를 보시고 매수를 네. 하신 게 아닐까. 12,000원 구간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난주, 이번 주 넘어오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이제 급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가장 탄력적으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PNT는 뭐 시장이 급락하고 말고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지금 신고가 랠리를 좀 나타내고 있어요. PNT는 뭐 2차 전지 장치도 만드는 기업이고 동박 관련된 사업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수익이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익절 가격만 딱 잡아 놓으시고요. 종가 기준으로 2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를 좀 해보자. 목표가는 24,000원까지 또 상향 조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2만 원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 단기 목표가는 24,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409님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하이닉스고요. 네. 28,000원의 비중은 30%. 어제 급락에 대응을 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 바이넥스를 이제 24,000원이면 역시나 영민한 투자를 보시고 정확하게 이제 매수, 28,000원 네. 정확하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드린 게 요 네. 날이었어요. 35,000원을 이제 뚫고 올라가고 나서 긴 윗꼬리를 이제 달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아마 요때 매도를 못 하셔서 좀 아쉬워하시는 네. 것 같은데 지금도 수익이 거의 40% 50% 가까이 나 있잖아요. 절반 정도는 그냥 미련 갖지 마시고 수익을 딱 챙겨 놓으시고 5일선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윗꼬리 이제 달린 이 자리에 대한 이제 가격 회복 시도가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바이넥스는 이제 모더나이스 개발하고 있는 mRNA 계열의 이제 백신 생산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이제 점쳐진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좀 진행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제넥신도 코로나19 치료제, 특히나 이제 하이루킨과 관련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좀 되면서 제넥신도 어저께 신고가를 한번 쳤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워낙 뭐 시장의 관심을 한껏 받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챙겨놓고 나머지 절반은 뭐 33,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면 추가적으로 또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대신에 익절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5일선 이탈되는 28,000원 정도 자리를 익절 가격으로 딱 잡아놓고 편안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마지막 사연은 6157님의 사연인데요. SCM 생명과학이고요. 39,9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네, SCM 생명과학도 사실은 이제 타점 자체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시는 네. 종목인데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단기 고점을 이제 45,000원대 한번 만들어 놓고 눌림목 구간을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가격 행보가 이제 조금 진행이 되고 난다면 어찌 보면은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첨생법 시행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6개월 또 금지되는 게 연장된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서 기술적인 이제 반등에 대한 포인트 잡아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46,000원 지정을 해드릴 테니까 46,000원까지 가격 반등 한번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앞서서 오늘 또 이제 짚으셨던 종목 네네. 중에 유한양행 네. 하셨는데 네. 손절가가 잘못 아까 나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다시 확인해 유한양행이 나갈까요? 이제 가격이 67,2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목표가 네. 73,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아마 자막이 이제 가격이 좀 엉뚱하게 나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제가 정정해드릴 테니까 매수가 67,200원, 목표가는 73,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준비되어 있는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자 업종별 이제 순환매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왔는데 가장 좀 지지부진한 섹터가 바로 IT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IT요. 근데 IT 종목들 중에서도 상반기까지 실적 잘 나왔고 하반기에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차원이고요. 네. 13,450원에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바닥권에 놓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로티 베큐움의 기업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용 이제 건식 펌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진공 펌프라든지 진공관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고 상반기 때 1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이제 80억, 2분기 때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40억, 상반기에만 12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1,9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주가 자체는 지금 되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조정도 지금 20% 넘게 이제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가 부분에서 공략을 할 수 있다. 반도체 관련돼서 제가 디램 업황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최근에 제시를 해드리면서 SK 하이닉스 얘기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디램이 상당히 좀 메모리 시장 쪽에서는 조금 부침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최근에 디램의 현물 가격이 2.5달러 수준의 저점을 찍고 살짝 아주 살짝 미세하게 반등 시도가 들어왔다. 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가격의 하락폭 자체가 이제 조금 제동이 좀 걸렸다라는 부분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러나
결국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나 파운드리 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는 역시나 삼성전자의 투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는 것 중에 EUV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에로티 베큐움이 생산해내고 있는 이 진공 펌프라든지 진공관이 사실 쓰이지 않는 곳이 거의 없는데요. 반도체는 기본이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 심지어 우주선 만드는 데까지 들어가는 그런 진공 펌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이제 CVD 공정 외에도 애칭 공정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평택의 2공장 전환 투자, 그리고 3공장에 대한 신규 투자, 중국 시안에 나가 있는 삼성전자의 시안 투자, SK 하이닉스의 M15 투자, 여러 가지 이제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과 엮여 있는 종목이 바로 에로티 베큐움이기 때문에 저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제 가격 전략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13,600원에 제가 매수 가격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13,450원 네, 말씀드렸는데요. 뭐 13,450원이든 뭐 600원이든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 가격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는 포인트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분기 때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2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뭐 14,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다. 단기 목표가는 직전 고점 근처인 16,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2,200원 정도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좀 잊혀지고 있는 sek터에 대한 이제 또 환기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약간 이제 내리에서 좀 잊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39,350원에 네. S 퓨얼셀이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종목으로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S 퓨얼셀이라는 종목은 뭐 그야말로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30%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국내에 이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특히나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은 내년까지도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에스퓨얼셀이 제가 이제 움직이기 전에 5월 달에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 때도 결국은 그린 뉴딜 친환경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비단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에서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초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이제 가격권이라면 충분히 이제 낙폭 가대 구간에서 다음 주 시장을 이제 대비하는 전략으로 공략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39,350원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 1차 목표 가격은 48,000원. 뭐 고점보다 많이 못 미치는 자리긴 한데요. 여기 이 정도 가격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한 20%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48,000원 정도의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제는 무료 방송 하루 쉬어갔는데 오늘은 준비되어 있죠? 어제 제가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무료 방송을 하루 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약속드린 것처럼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드릴 텐데 서브 종목에 대한 이제 기업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서 어쨌든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어찌 보면 우리 시장이 정말 정직하게 업종별로 순환매가 상당히 잘 진행이 되면서 가격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